고려대를 다니던 이 학생은 휴학을 하고 내년도 의대 입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다시 수능을 치를 N수생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을 뽑는 게 확 늘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나 그런 여건 같은 게 좋아진 것이. 의대 쏠림 현상은 서울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정시 합격자 1,389명 가운데 235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명 늘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선 178명, 전기정보, 컴퓨터 등 공학부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인문계열 포기자는 51명, 자연계열 교차 지원자들이 대거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대는 최근 수시 모집에서도 204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서울대와 의대를 동시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중복 합격으로 인해서 의대 합격했을 경우 대거 나간 것으로. 과도한 의대 선호는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내 고등학교 진로 진학 담당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의대 증원이 진학 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도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의대반이나 더 낮은 연령으로 사교육이 조기부터 좀 확대되는 문제들을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와 첨단 산업 특성화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상위권 학생들의 관심은 내년도 의대 정원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올해 의대 입시에서 실패한 김모군은 최근 재수를 결심하고 포항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의대 입학 목표를 이루려면 서둘러야겠다 판단한 겁니다.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빠르게 더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서울 강남 학원가의 의대 준비반들은 벌써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입시에선 의대 쏠림이 확인되면서 이공계 학과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해 4월 예고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올해보다도 500명가량 많은 5천여 명.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의정 갈등을 사과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입장을 사실상 거둬들인 셈이어서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심란한 상황입니다. 응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애들도 길을 튼 애들도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어났는데 줄어버리는 거니까 원래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달 안에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지만 의료계와의 협상은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입시 전형 확정이 늦어질수록 사교육 수요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게 지난 수년간의 입시 결과인데 급격한 변화가 많아지면 예측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공포감이 올라갑니다. 그 공포를 파고드는 사교육 마케팅이 급증할 것이다. 기존 의대 증원 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의대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서울에서 초등의대반을 운영하는 한 입시학원의 홍보 문구입니다. 초등학생 때 선행학습 여부가 의대 진학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인데요. 이 학원은 지난달 교육당국 합동점검 단속에 걸려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대 진학 열풍 등으로 입시 열기가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학습 열기가 유치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이른바 서울 강남 3구 유치원 103곳의 선행교육 실태조사 결과 74.1%는 자체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초등학교 교과서로 선행 수업을 하는 곳은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사교육 업체와 계약해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사 결과 만 3세부터 5세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율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공교육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는데 미리 익히고 있는 겁니다. 한 사립 유치원은 원아들에게 곱셈과 나눗셈, 분수, 국어 품사를 교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분수 등도 역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또 3살 원아들에게 원어민 영어와 유아 한자, 수학을 가르친다고 안내하고 수업 중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게 한다는 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 선행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강남 3구 유치원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든 만 5세 반은 유치원생이 취학 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 유초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초 연계 교육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정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초등학교 선행학습에 구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선행학습은 단순히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유아 발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령과 발달에 맞는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은 학원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제재와 감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교육계의 대부, 또 사교육계의 아이콘처럼 많이 또 호칭을 불리시잖아요. 대치동 학원가의 포문을 여신 분이기도 한데 요즘 대치동 학원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드라마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열기는 여전히 뜨겁나요? 지금 이제 뭐 의대 정원 이런 것들에서 더 열기는 올라갔죠. 네. 근데 앞으로 얼마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재수생 의대반, 뭐 직장인 의대반, 뭐 초등생 의대반까지 생겼다고 하는데 정말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 많이 몰리는 학원은 많이 오고 또 그렇지 않은 학원은 또 전년보다 학생 수가 준 학원들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부, 어느 정책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교육의 불평등 심화, 특히 이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가스터디를 만드셨고 인강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교육 시장은 열기가 여전하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이런 현실, 뭔가 좀 인강의 한계 이런 것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교육비가 늘어난 거는 일종의 의식의 지체 현상이다. 그러니까 고도압축 성장기에 명문대 가는 것을 통해서 중산층 편입의 경험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그런 이식을 시킨 그것 때문에 늘어난 면도 있고 또 사교육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6위에 해당되고 종사자 수로는 5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도 크고 또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 시간당 그 수강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물가 오르듯이. 그런 요소지. 그러나 크게 인구 구조를 보면 2016년생 이후는 40만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2019년생 가면 29만으로 30만이 깨집니다. 출생아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23만. 앞으로 한 2040년 정도 가면 의치 안약수하고 스카이 대학이 2만 명인데 수험생이 2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명 중에 1명이 명문대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양상이 달라지겠죠. 사실 10년 전부터 회장님께서, 손 선생님께서 이 사교육 시장의 붕괴론을 계속 언급을 하셨어요. 붕괴까지는 이야기 안 했고 약화됐다고. 열기가 좀 꺾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아니 지금도 대치동 학원가 열기는 여전하고 오히려 사교육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추세를 보면요.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잠시 그래프를 좀 볼까요? 사교육비 총액, 자, 27조 1,000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망하고 학부모들이 정서하고 그러니까 좀 저 괴리가 앞에서 제가 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의식의 지체 현상, 그러니까 내 자녀를 명문대 보내면 성공할 거다라는 거, 세상이 달라진 걸 좀 모르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이 산업화된 측면 그리고 분당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0년생부터 2015년생까지는 40만 대가 꾸준히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갔을 때는 양상이 달라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런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메가스터디의 이 유명한 그 현우진 강사도 있지만 이런 일타 강사들이 오히려 이런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이런 동의 못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희는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한 1년에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모든 가정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타 강사들이 워낙 그들의 소득이 커진 것이 예. 이제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지. 인강은 네. 사교육 안에서 나름대로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또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도 했다고 예. 저는 자부합니다. 예.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타 강사들의 순기능보다 최근에는 그런 유명세를 통한 어떤 뭐 고소득, 뭐 명품 소유, 뭐 고가 주택에 산다 이런 문제로 약간 구설에 오르기도 하잖아요. 원조 일타 강사로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강사가 그렇고 또 아주 훌륭한 일타 강사들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현우진 강사는 어떻습니까? 현우진 강사는 정말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강사죠. 사실 전혀 뭐 스캔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볼 때 이분이 강의 준비를 정말로 제대로 하는 분이고 강의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플렉스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뭐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예. 절제된 아주 훌륭한 강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교육계의 어떤 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연 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공부는 유전의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이 큽니까? 유전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건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을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유전적으로는 다 뛰어나기 때문에 유전적 요소에 의해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할 요소는 좀 적다. 그래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성적은 올라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제자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만 뭐 여전하다면은 K-에듀의 성장 가능성 앞으로도 무궁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지금 교육 계획에서 정말 살려야 될 건 교육 열기고 그리고 뛰어난 교육 공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공급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교육 시장을 평정하는 K-에듀가 저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